원장님들도 진료를 보시다 보면 하루에 8, 9시간을 기본적으로 앉아서 진료를 많이 보실 텐데 네. 스트레칭 평소에 틈틈이 하시나요? 어떠신가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보통 뭐 한 8시간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10시간, 어떤 때는 12시간 이상 계속 책상 앞에 많이 앉아 있다 보니까 그쵸. 당연히 스트레칭이 본능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좀 이따 더 말씀을 드리기도 하겠지만 그냥 추운 날씨에 바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면 오히려 더 부상 위험, 예를 들어서 삐끗해가지고 허리 같은 거를 이렇게 쭉쭉이 체조 같은 거 하다가 네. 삐끗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좀 이렇게 몸을 데핀 다음에, 즉 저는 사우나를 하면서 스트레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방식을 많이 권유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지 알고 싶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예, 보통 이렇게 뭐 어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뭐 테니스라든지 네. 골프라든지 하면서 어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몸을 스트레칭을 하면서 준비 운동으로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쵸. 저는 이게 오히려 약간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부상 위험이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스트레칭 자체가 본 운동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칭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 효과를 잘 내기 위해서 그 전에 사전에 준비 운동을 한다. 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스트레칭 전에 사전에 준비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몸을 데피는 운동입니다. 살짝 체온이 상승할 정도로 즉 이렇게 제자리 뛰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좀 이렇게 산책을 가볍게 해서 스트레칭 할 수 있는 몸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부상도 예방이 될 뿐 아니라 그 스트레칭 자체의 효과가 훨씬 더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아이들 진료를 많이 보시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쭉쭉이 같이 이렇게 다리를 잡아 당기거나 마사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이런 게 많습니다. 크게 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좀 이따가 최규희 원장님도 더 자세히 말씀을 주시겠지만 세 가지 분야에서 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님들한테 네.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일단 아기들을 적절한 방식으로 스트레칭을 시켜주게 되면 그리고 적절한 위치에 또 이렇게 경혈 자극까지도 같이 가미를 하게 되면은 일단 성장 증진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족삼리라고 하는 혈, 그리고 상거라고 하는 혈, 그리고 하거라고 하는 혈, 그리고 음능천, 양능천 요런 이제 5가지 혈자리가 굉장히 이렇게 추천될 수 있는 성장 지압점이라고 하는데 그런 지압점 마사지를 결합해가지고 쭉쭉이 체조를 해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명 만세 체조라고도 합니다. 만세요. 만세요법이라고도 하는데 아기를 만세를 시키는 거예요. 네. 만세를 시켜가지고 아기를 그러니까 아기는 이제 조그만 존재들이니까 팔과 다리를 이렇게 쭉쭉 길게 늘어뜨려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성장 증진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고문이 안 되려면 시간을 좀 짧게 해야 돼요. 짧게요. 왜냐하면 우리의 키 키우겠다는 욕심에 그죠. 계속 내가 할 이렇게 수는 뭔가 없죠. 해주면 더 뭔가 1cm, 2cm 막 팍팍 클 것 같은 그런 이제 잘못된 오해를 가지시고 너무 오래 해주셔서 오히려 더 애기한테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시행을 할 때 뭐 총 시간 자체는 한 번 하루에 뭐 한 3, 40분 정도 스트레칭 시간을 권유는 드리는데 네. 그게 토막토막 잘라줘야 된다는 거죠. 한 번 스트레칭을 해줄 때는 팔다리를 잡아당길 때에는 8초에서 10초. 그 다음에 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8초에서 10초 해야지 3, 40분 내내 이거 잡아당기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고문의 상황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제가 성장 증진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혈류순환의 흐름을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노폐물도 잘 대소변을 통해서 배출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스트레칭 효과로서. 네. 그래서 비만이 되는 거를 좀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아기들 만 5세 넘어가면 성장통도 많이 호소를 하기 때문에 성장통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도 스트레칭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감소하는 것은 당연시 여기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상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예, 저는 만약에 이 시청자님하고 전화 연결이 됐다면 일단 줄자 가져오시라. 그래가지고 본인의 종아리 근육, 종아리 볼륨 최대로 높은 근복부라고 하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몇 센치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라. 그 말씀을 확인 질문으로 드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녀 불문하고 32cm 이하의 근육 볼륨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근감소증이라고 하는 질환을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지금 이 어르신도 80세가 넘으셨는데
대부분 뼈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으시고 근육에 대해서는 오늘 뭐 주제도 스트레칭도 얘기 나왔지만 그렇죠. 근육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약하신 것 같아요. 뼈에 대해서보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근육이 오히려 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특히나 노화, 그러니까 한 살 한 살 더 연세가 더 들어가심에 따라서 근육 볼륨 자체가 굉장히 줄어드는 경우를 주변에서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골다공증만 걱정하실 게 아니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근감소증도 같이 걱정하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분 아까 이제 사정희 원장님께서 잘 설명을 주셨지만 한의원에 꼭 가보시라고 아주 강력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아마도 아까 이제 사정희 원장님께서 간의 문제, 신장의 문제로 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간신음어증이라고 아마 이렇게 진찰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한의원에 가시게 되면. 그리고 아마도 처방은 기국지황환이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으로 다리에 힘 빠졌을 때 먹는 아주 대표적인 약이 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하지부가 약간 좀 냉한 느낌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당귀사역과 오수유 생강탕이라고 하는 아주 또 말초 순환을 좀 개선시켜주는 약을 아마 합방을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사정 원장께서 노화가 이제 원인이다 말씀을 주셨는데, 노화의 여러 경향성 중에서 그 미토콘드리아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이런 근감소증이 조금 더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요. 보통 이제 인생을 살면서 가장 근력이 좋을 때가 어느 때일까요? 우리 왕성호 아나운서께서는 가장 근력이 좋았을 때가 어느 때로 기억하십니까? 20대. 20대. 근데 대부분은 30대가 가장 근력이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30대의 정점을 찍고 어떤 근육의 양이라든지 근육의 강도는 30대에 제일 좋고, 40대 이후로부터는 운동을 하지 않는 한 매년 1~2%씩 근육량이 감소한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60대가 넘어가면은 내 몸이 30대에 비해서 30% 이상 근육이 줄어들어 있다. 특별한 운동을 계속하지 않으신 한. 그리고 이분은 이제 80대가 넘으셨으니까 80대인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의 30대에 비해서 거의 50% 가까이 줄어 있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고 근육량을 조금 더 강화시킬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분 같은 경우에 그냥 근감소가 그냥 근육은 다 감소되는 거 아니야? 뭐 어르신들 만나면은 근력 좋으시니? 근력 좋으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너무나 당연한 노화의 과정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왜냐하면 근감소증이 근감소증으로만 안 끝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다른 합병증화를 일으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반도 이렇게 비틀어지는 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파행보행이 이제 또 말씀을 곽생 원장님 주셨었는데, 파행보행이 아니고 보행 자체가 불능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사질환의 원인으로서도 작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화면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동경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노인의학 연구소가 거기 산하에 있어요. 거기에서 종아리 근육의 볼륨을 내 손의 그러니까 핑거 리링이라고 하거든요. 엄지하고 검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안에 이제 내 종아리가 들어오게 했었을 때, 이게 다 안 만져질 정도로 종아리가 단단하다. 이런 그룹의 분들과 그 다음에 딱 맞는 정도의 종아리 근육 볼륨을 가지신 분들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남어. 그래서 종아리 근육이 굉장히 헐거우신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사망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그룹에 비해서 C그룹이죠. 굉장히 좀 헐거운 그룹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배 이상 사망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사망의 요인까지는 아니지만 통계적인 상관성이 매우 높은 건강과 관련된 측면이기 때문에 근육 볼륨을 잘 유지해주는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가까운 한의원 가셔가지고 그런 기국지영암 포함해가지고 좋은 처방 많이 받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의사 황만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가로수에서도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리고 약간 냄새도 좀 많이 나가지고 싫어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실 텐데, 은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이라고 하는 거는 뭐 가로수에서도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은행나무 열매의 씨를 은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은자라고 하는 게 금운동 할 때 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얀색 빛이 난다.
그리고 행자라고 하는 게 살구씨 행자거든요. 그래서 살구씨 모양인데 은빛이다. 그래서 은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한의학적으로는 이거를 백과라고 합니다. 힐백자를 쓰고 과일 과자를 써가지고 하얀색 과일이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한의학적으로는 화담지의 평천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말은 어려운데 사실은 뭐 어려운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실 것 같은데요. 화담, 가래를 사겨주고 지혜, 기침을 완화시켜주고 평천, 천식을 평화롭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호흡기 계통, 폐 기능계에 주로 작용하는 약이 은행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질병으로는 뭐 만성기관지염이라든지 좀 전에 말씀드린 천식이라든지 아니면 폐결핵 같은 데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은행을 이렇게 볶아서 먹거나 익혀서 먹거나 구워서 먹었을 때, 즉 불의 기운을 좀 이렇게 얹어서 먹었을 때하고 생으로 은행을 먹을 때가 효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불에 좀 익히거나 굽거나 볶아서 먹을 때 효능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게 수삽 기능이 있다. 즉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거를 좀매준다.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소변 계통에 있어서 나가려고 하는 여러 양상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밤에 화장실을 많이 이렇게 다녀오시지 않습니까? 그걸 빈뇨증이라고 하고, 아기들도 밤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만 5세 이상 어린이들, 야뇨증 있는 아기들 많은데 자기도 모르게 통제가 안 되는 그런 방광 상태를 가진 경우에 있어서도 은행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유뇨증, 그래가지고 팬티에 이렇게 나도 모르게 소변이 흘러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은행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냉대야, 그러니까 백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얀색 탁한 기운이 있는 냉대야 같은 경우에도 이 은행을 볶거나 좀 굽거나 해가지고 따뜻한 불의 기운을 얹어서 먹으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은행을 생으로 드시는 경우에도 효능은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방광염이라든지, 이건 생으로 먹으니까 오히려 열증에 도움이 되는데 방광염이나 요도염처럼 오히려 소변 폐색처럼 뭔가 소변이 안 나가는 상태를 뚫어줄 때는 생으로 처방을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저는 생으로 먹으라고 얘기를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청산 배당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독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좀 이렇게 불의 기운을 빌려서 볶거나 익히거나 구워서 드셔야 된다. 특히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생으로 잘못 먹다 보면은 경기를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화기를 이용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이걸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굽거나 이렇게 연두색이 될 때까지 볶아가지고 이렇게 먹게 되면은 그 속껍질 자체도 좀 빼야 돼요. 속껍질도 빼시고,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10알 정도,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3알 정도를 꾸준하게 복용하면은 폐하고 방광 기능계에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건강한 의사 황만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